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연휴이지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관심 종목들 뉴스 보면서 HTS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식 말고는 다른 취미도 없다 보니까 반강제로 공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심 종목을 보면요. 우선 DPC가 있고요. 이 DPC는 투자사 그랩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는 소식으로 최근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의 뉴스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랩 관련 뉴스가 있고요. 그랩은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서비스 지역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8개국입니다. 그리고 주요 서비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고요. 투자한 회사들이 많은데 일본의 소프트뱅크, 도요타, 중국의 디디추징, 그리고 한국에서는 SK, 현대차,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투자한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 배달, 간편결제, 보험, 소액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자산관리 이 정도로 사업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현재 약 17조 이상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랩의 성장 배경에는 탄탄한 투자자들이 있다. 2014년 어텍스 벤처홀딩스를 시작으로 168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727억 또 투자를 받았고 그 뒤에도요. 소프트뱅크에서 약 2798억 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중국으로부터 약 3916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뱅크가 8390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소프트뱅크와 디디추싱이 또다시 2조 796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현대차,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이 약 50억 달러, 5조 593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2억 달러, 2237억 원을 투자를 했죠.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모 회사가 바로 DPC고요. 그동안 그랩이 투자받은 총액이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동남아시아 경제 플랫폼으로 성장 중인 그랩은 나스닥 상장으로 더 큰 꿈을 꾸는 모습이다. 모빌리티는 물론 음식 배달, 쇼핑,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 허브로 성장해 간다는 포부다. 그랩의 가치는 17조 9천억 원으로 거론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17조면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뉴스를 보면은 그랩은 올해 미국 뉴욕 증시에도 기업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로이터는 그랩의 정확한 상장 시기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20억 달러의 자금 유치를 목표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1일 현지 시간, 이게 2월 1일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전날 그랩이 20억 달러, 약 2조 23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 자금을 유치를 해서 3년치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봉쇄 조치를 내리자 승차 공유 서비스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난에 빠졌고 회사 측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현금 수혈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규모로 투자 유치를 했고요. 올해 미국 증시에도 기업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그랩의 정확한 상장 시기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20억 달러의 자금 유치를 목표한다고 정하기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랩은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장이 되기 전에 이미 어떠한 그 상장에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할 때 계속해서 부각을 받겠죠. DPC는 이전에도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빅히트에 투자를 했었죠. 그 이슈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빅히트가 상장하고 나서 재료 소멸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랩의 상장 이슈로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세의 초입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얼만큼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아마도 다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 종목은 결국에는 이 상장 이슈에 따라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0.5 부근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간을 좀 정해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부라도 조금씩은 모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있고요. 빅히트는 여기 뉴스를 보면 지금 MSCI 지수에 그 편입이 불발이 됐거든요.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MSCI 그 편입 불발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로 저는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표시해 놓은 가격이 최근에 이 빅히트의 이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들어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요.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주면 매매할 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가 바닥권에서 지금 막 상승을 시작하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수급도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형테크는 지금 여기에서 3,000원 라인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워낙에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시간외에서도 또 3.4% 올라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요. 너무 좋은 자리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좀 크게 반등이 나오면요. 더 이상은 매매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종목 흐름을 보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은 진입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로이스는 이 절반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또 나왔죠.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낮은 위치를 보려고 하고요. NX도 지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도 좀 낮은 위치를 기다려 보고 있고요. AP위성은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네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지 내려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강하죠. 근데 이 종목도 뉴스가 있거든요. 여기 뉴스를 보면 사마네트웍스의 임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나훈 이사도 있고 이승기 감사도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마네트웍스는 자사주도 처분을 했습니다. 45억 원어치. 이 종목의 내부자들도 자기네들의 회사가 이 정도 올랐으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좀 상승 추세는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으로 한번 내려오면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있고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볼만한 뉴스는 효성 TNC는 레깅스 등에 쓰이는 스판덱스 부분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301억 원이었는데 컨센서스를 43.9%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요. 타이어 보강제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36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7.5%만큼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관련주로 꼽히죠. 수소는 금속을 파고드는 성질 때문에 안전을 위해선 탄소 섬유가 필수라고 합니다. 수소의 이동 및 저장과 관련된 모든 곳에는 탄소 섬유가 쓰인다고 하고요.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는 이렇게 보면은 4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단지 평균적인 가격대가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배 정도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워낙 좋아서 이 0.5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이렇게 한 칸 더 켜서 618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수급이 좋고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이때 들어오는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크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여기까지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타점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파마가 있고요. 이 PB파마는 아마 바로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요.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거래대금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0.5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0.5에서 바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약 382 구간부터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밀린다면은 그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좀 전에 봤던 효성 TNC는 여기 관심 종목 2번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높은 위치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에 올릴 후보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이 동방이 있습니다. 동방이 전일에 거래대금이 6,300억 이상 나오면서 상한가를 갖고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낮은 구간만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 계속 여기다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수가 되지 않은 채 상승을 했고요. 거래대금이 다시 크게 터졌죠. 이 종목의 상승 이유는 첨단 글로벌 물류센터 2천억 투자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동방은 천안시와 함께 첨단 글로벌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2천억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뉴스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워낙 좋은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좀 다시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트론이 있는데요. 이트론이 종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러시아 백신이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지금 죽지 않고 연일 3천억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수앱지스하고 바이넥스도 지금 러시아 백신의 관련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수앱지스와 바이넥스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을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고요. 아직 맡은 건 아니죠.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이수앱지스와 바이넥스 등이 위탁 생산하는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관계자들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서 이수앱지스와 바이넥스 등의 생산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예방률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이 종목의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무 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매매하더라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 대한유화의 뉴스를 보면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에 필요한 초고밀도 플라스틱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익 개선세가 가팔라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주가 상승 동력은 2차전지 분리막용 소재인 초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초고밀도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고요. 폴리에틸렌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인다고 합니다. 대한유화의 상승 동력도 결국에는 전기차에 연관된 그 2차전지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수급이 좋은 상태로 상승을 했고 신고 거래 대금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2차전지하고 배터리, 전기차 쪽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보면은 매매하기에 충분할 듯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